공개 행보 나선 트럼프, 탄핵 추진, 끔찍한 마녀 사냥. 내란 선동 혐의로 미 하원에 탄핵안이 발의된 트럼프 대통령, 금명간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윤지영 기자. 네. 뭐 당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동 혐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 일정 중에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On the impeachment,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I think it's causing tremendous danger to our country, and it's causing tremendous anger. I want no violence. Many people have done it, and I've seen it both in the papers and in the media. On television, it's been analyzed, and people thought that what I said was totally appropriate.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기자들이 탄핵과 관련된 이 입장을 물었는데 탄핵 소추는 정치 역사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했고요. 오히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킬 거다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선동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극성 지지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설이 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은 완전히 적절했다라면서 이 폭력 사태 선동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사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녀 사냥의 연속이다. 김은미 기자.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쯤 하원 표결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공화당 쪽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사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정인 공화당 안에서도 나는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라는 커밍아웃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탄핵안에 찬성 뜻을 나타낸 건 존 캐코 뉴욕주 하원 의원입니다. 이 존 캐코 의원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도록 허용하는 건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치명적인 내란을 선동한 행위가 탄핵할 가치가 없다면 대체 뭐가 탄핵이 가능한 혐의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주의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폭도를 불러 모아서 공격의 화염에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어차피 공화당 내에 반란표가 없다라고 해도 하원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과반이 됐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탈표, 이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이유는 이 하원 투표에서 나오는 이탈표를 갖고 상원 투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인데 근데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하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50명 딱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17명의 공화당 이탈 사람이 필요한데 네, 현재까지 이제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걸로 예상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3명 정도 됩니다. 그 벤세스 상원 의원, 그리고 패투미 상원 의원, 리사 머커스키 상원 의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 3명 외에 지금 공화당이 이번에 탄핵안 표결을 당론 없이 표결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 관련한 탄핵안 때는 당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반대표를 던져라라고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 없이 자유로 맡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론 없이 이제 자유투표한다.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이탈표, 그러니까 반란표를 얘기하죠. 네. 반란표 얼마나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만 추측해 보건데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됐을 때는 사실 그 갑절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명이니까 6명 이상은 더 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시는데 네, 아마도 6명 이상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언론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네, 미국은 사실 언론사의 정책 입장 표명이 상당히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에서도 이제 언론사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그 일면 톱으로 보통 이게 공개를 하곤 하는데 이번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가 트럼프를 다시 탄핵해라라는 이 사설을 실어서 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는 의사당 난임 사건이 발생한 그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야해야 된다, 하야하라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오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왜 굳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뭐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4년 후를 기약하겠다. 지금 뭐 13일 날 하원에 그 탄핵안을 표결하는데 지금은 이탈표도 많이 나와서 하원은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나중에 상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도 하원에서는 통과됐죠. 그렇죠.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본인은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간 지역이 텍사스주하고 독립전쟁 당시에 멕시코 그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긴 데예요. 네네. 그 지역이 그 엘러모 전투라고 엘러모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가서 자신을 그 갔다는 거는 그 전사 이미지, 나는 투사 이미지, 나는 이 많은 국회, 상원, 하원, 여론 압력, 민주당 압력에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 또 하나는 자신이 했던 데가 그 멕시코 그 장벽 쌓은 데거든요. 네. 반이민 정책이 트럼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 내가 해서 성과를 얻었지 않느냐. 지지자 여러분들 저 탄핵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4년 후를 기약하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제 의도적인 방문이었다. 네, 보시는 거예요. 퍼포먼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다음 주잖아요. 이제 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무장 시위 첩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폭동이 일어났던 연방의사당에서 열리는데요. 취임식을 앞두고 무장 시위를 벌이려고 하는 이 조짐들이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FBI의 첩보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CNN이 입수한 첩보 문건에 따르면 미 연방의사당에서 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무장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이전에 박탈이 되는 경우 각 주의 법원과 행정부 건물들을 습격하는 데 동참해라. 이런 첩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열리는 수도 워싱턴은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네. 지난 11일에 선포가 돼서 24일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워싱턴에는 주 방위군이 15,000명이나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이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주 방위군이 벌써부터 투입이 됐다. 네. 워싱턴도 상당히 좀 긴장된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앙숙인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걸 두고 비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윤 대표님, 네. 트럼프와의 관계는 관계고 이건 뭐 다른 사안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주 똑소리 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선동해서 폭력을 유도한 거 이건 내란죄로서 이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네. 트럼프를 지지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SNS 계정에서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영구적으로 트럼프를 정지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박탈해버렸거든요. 뭐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맞지 않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면은 메르켈 총리 얘기는 입법기관이나 국회나 뭐 정부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제약해야 되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민간 기업이 자기네 일방적으로 사기업이 결정해서 그걸 집행했다는 거죠. 그 또 하나 또 메르켈 총리 얘기가 논리가 있는 게 네. 플랫폼으로서 책임이 있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오히려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 방조한 책임이 있는데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나 이쪽에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는 싹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고 SNS가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SNS 우리나라도 뭐 카톡이니 뭐 네이버니 플랫폼이 포털이니 많은데 그렇죠. 이런 표현의 자유 이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메르켈 총리가 저는 지적했다고 보고 다른 서방 국가 정상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뿐만 아니고요. 이 프랑스 재무장관 그리고 뭐 멕시코 대통령 등 해서 각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정황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혹시나 이걸 자신에 대한 지지의 의사로 오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